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8월 10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민의힘 대표적인 청년 당원들의 입장도 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서로 다른 목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전격 발탁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준석 편에 서서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의 입장을 또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당의 안정이 우선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지고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고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자, 이런 입장이 첫 번째인 것 같고, 자, 다른 두 번째 입장은 이런 것이죠. 아니다. 이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채 이준석을 쫓아내게 되면 이건 윤석열 정부에게도 마이너스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청년들의 민심, 2030의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깜짝 발탁이 됐죠.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간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목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 대변인의 발탁이 되면서 언론과 여러 인터뷰도 있었지만, 자, 며칠 전에 이준석의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당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은 당에도 또 이 대표에게도 전혀 실익이 없는 일이고 그냥 본인의 감정을 풀어내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상황에선 기능적으로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성을 한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통령께 쓴소리를 했던 것은 비판이 필요할 때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쓴소리와 내부 총질의 차이는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본다. 저는 철저히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움받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할 말을 했던 것이다. 저는 이 말은 반대로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지금처럼 모두가 나서 대통령을 공격해선 안 된다고 본다. 당내에서도 모두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설 정도로 대통령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오히려 감싸주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야 당이고 당은 우리가 동지라고 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다가 힘이 없어지니까 너도 나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처럼 누구도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게 당직자로서 당을 지키려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분명한 시대적 과제와 시대 정신을 안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때까지는 자리를 당연히 지켜야 하고 이 전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대화가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노출한 그 문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민망했겠는가. 대통령도 사람인데 이 대표가 본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봤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저로서 많이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당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하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다. 당은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여당의 목적이다. 집권 3개월 차에 접어든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제로섬 게임 상황을
만들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이건 사실 당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결론이다. 점점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방식은 이 대표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다. 저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필요한 사람이고 대통령과 이준석이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자, 얼마 전 8일에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한다. 이준석을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몰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도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신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지점은 이거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너무나 억울하게 핍박 당하는 걸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억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봤고, 아, 이 사람이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세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인데,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인규 전 부대변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아마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 변호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표에게 억울한데 네가 참아라, 분탕질이다 라는 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당했을 때 법에 기댄 것도 분탕질이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법적 구제를 받았으면서 이것을 즉 가처분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을 내부 총질로 매도한다. 동병상련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로남불 논리에 또 걸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모임, 줄여서 국바세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출범시킨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30 세대가 보수 정당에 들어온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아 지지를 못 받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응집이 안 되고 분산돼 있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뽑은 대표를 해임하는 비대위 전환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주의 핵심이 무너지고 있으니 당원 당규를 지키기 위해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 6일 만에 6,000명이 넘어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당에 분노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었는데 그 내부 총질 문자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부 총질 문자다. 윤핵관 사이에서 너 이준석만 나가면 지지율 올라간다. 토사 구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만은 아니라고 우리 세대들은 다 믿었다. 당 윤리위 징계가 나왔을 때도 안타까워 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대표 쫓아내기에 동참했다.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 대통령께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 권성동이 노출한 그 문자가 굉장한 배신으로 다가왔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의 상황이 총선 청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30대 남자 지지율도 한 자릿수다. 2030의 표심이 이 정부에 대해 이제 거의 기대를 접는 지경이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이준석 대표 때문에 회복됐다. 이제 3세판이다. 회복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즉 이준석을 내침으로써 2030 세대가 완전히 그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바세가 당의 절차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대표의 지지 세력이라고도 본다. 그러니까 이준석 팬덤이어서 결국 이러는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윤핵관의 이준석 제거 작전에 대한 동정론이 존재하긴 한다.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라서 나섰다기보다는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목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뿐이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사법이 끼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의식은 공당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과연 국민 보기에 아름답고 이로울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헌법 제8조 2항인 정당 조직의 목적과 활동에 위반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당의 미래가 없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또 비대위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당원들이 어떻게 참나? 부끄럽다.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자발적 모임인 이 모임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것이다. 우리 당이 2017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아주 대표적인 청년 당원들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당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쪽, 아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 이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뒀다가는 2030 세대들의 지지, 그들이 완전히 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것이다. 이걸 바로 잡는 게 우선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양쪽 다 일리 있는 목소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